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온라인 집답에 정체된 기후운동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기후정의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제 발제를 맡아주실 고공현 동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의 기후정의위원장이고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노동자 행진 서울팀의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제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정체된 기후운동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요게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제로 이제 여기 웹자보에 적혀 있습니다만, 충남 노동자 행진으로 기후정의 노동자 투쟁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이제 그 서울 도심에서 전개된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 이것을 필두로 이제 2022년에 이제 9.24 기후정의 행진을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2023년에 9.23 기후정의 행진, 4.14 기후정의 파업들, 이런 어떤 그 대중적인 기후 투쟁들, 기후 운동들의 경험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왜 이제 이 지금의 상황들을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 정체된 기후운동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투쟁을 돌파할 방법으로 어떤 충남 노동자 행진 이런 것들을 비롯한 기후정의 노동자 투쟁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구정 동지께서 이렇게 상세한 설명과 이제 발제를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발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이제 잡았단 말이죠. 정체된 기후운동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 홍보물을 보고 어떤 동지가, 왜 정체된 기후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지? 좀 이제 이런 궁금증을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동지들이 있더라고요. 또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참여하신 동지도 오늘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아마 발표를 좀 듣고 나면,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먼저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화면이 왜 안 넘어가죠? 잠시만, 화면이 왜 안 넘어갔다.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기후정의 운동이 그만큼 뜨거워지고 있는가? 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2010년대 후반에 기후정의 운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을 물으신다면, 아마도 그레타 툰베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018년에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분이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혼자서 결속 시위라는 걸 하셨죠. 그리고 이게 1년 만에 152개국에 1600개 지역에 동맹휴학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기후정의 운동 이전에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 이런 것들이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양식 있는 지식인들에게는 정말 사활적인 문제로 많이 다가왔다라는 걸 좀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 시위, 결석 시위와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고요. 이게 이제 2010년대 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명실공히 이제 기후정의 운동의 어떤 대사가 되는 좀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COP26이라고 해가지고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네,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모여가지고 탈석탄과 기후 정의를 외치는 군중이 1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고요. 이날 회의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에서 100군데가 넘는 국가에서 이렇게 기후 정의를 외치는 시위가 동시에 좀 열렸다라는 것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레타 툰베리만 그럼 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보시면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인류가 또 한 번에 좀 진보를 했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기후위기가 단순한 그냥 날씨가 더워지는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더 심각한 보건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를테면 인간들이 산림을 파괴하고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동물들과 인간 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갖고 있던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기후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의 한 축으로서 기후 위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단순히 기후 운동이 아니라
기후 정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제 Fight for Climate Justice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이게 이 무지갯빛 이 구호 아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기후위기라는 기후 정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소수자 해방과 만나고 여성들과 만나고 이럼으로써 뭔가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식들을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숫제 정부의 대응은 뭐 탄소 중립 또는 뭐 ESG 운동, ESG 열풍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면서 뭔가 이 거리의 기후 시위가 변화를 좀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런 좀 고무적인 기대들을 많이 했던 2010년대 후반 또는 2020년대 초반 우리가 경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흐름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기류가 많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 COP26 말씀드렸는데 이 COP28은 바로 작년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였는데요. 여기에서 합의를 한 지 이틀 만에 의장국이었던 아랍에미리트에서 화석연료에 계속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에 COP28에서 했던 합의는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한다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 올라갔던 안건은 뭐였냐면 화석연료를 퇴출한다 라는 안건이었는데요. 이 안건이 올라가니까 주로 이제 산유국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이제 중동 국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 될 일이다. 큰일 난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로비스트들이 등장했고 그러면서 화석연료 퇴출 대신에 전환이란 단어가 그야말로 이제 구색 맞추기 식으로 들어갔던 건데요. 이제 그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드는 그런 발표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저는 여기서 이제 날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3년 12월 17일 자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된 얘기라는 거예요. 최근의 흐름들이 좀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서 한번 좀 가져와 봤고요. 같은 기간에 한국, 미국, 일본 이런 22개국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2050년까지 3배 늘리겠다. 이런 또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 작년 8월의 일이죠. 기후위기보다는 에너지 자립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국에서 대규모 석유와 가스 신규 수출을 허용한다. 뭐 이런 발표가 또 있었고요. 이거는 2024년 3월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 토요일에 있던 일이네요. EU에서 농민들이 그 환경 규제 들고 일어나는 시위를 하니까 이 환경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발표를 또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거리의 기후정의 운동의 시위들이 막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 추세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작년에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면서 세계의 그린래시, 이 그린래시라고 하는 게 그린과 백래시 합성어입니다. 말하자면 녹색에 대한 반대, 이런 운동의 흐름들을 정리한 표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뭐 스웨덴에서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에 대한 여론이 우세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과도한 기후 대응 정책에 반대하는 이 AFD라고 해서 이 구구정당이죠. 독일을 위한 대한당. 요것이 지금 현재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뭐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뭐 스웨덴에서 신규 원자로 10기 건설, 영국에서는 휘발유차 판매 금지 연기, 그다음에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이제 백래시, 그린래시, 또 뭐 석탄화력 발전소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정책들이 거의 뭐 이제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있는데 이것들이 좀 많이 무력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왜 안 넘어가지? 다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자본의 대응 중에서 흥미로운 걸 가져와 봤는데요. 작년 4분기에 미국의 ESG, 이게 되게 기후가 한참 뜰 때 자본이 많이 뛰었던 것 중에 하나가 ESG인데 이 ESG 펀드에서 50억 달러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달러가 유출되었다고 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월가에서도 반 ESG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 뭐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ESG는 별로 투자할 만한 상품이 아니다. 이런 판단들이 좀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시위 한 장면들 가져왔는데요.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탑 더 톡식 에어라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영국에서 이제 탄소 초저배출 구역을 설정하려는 영국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거 필요 없다. 환경 규제하지 말라. 이런 시위들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지금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되게 당당하다는 거죠. 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좀 확신이 있는 좀 그러한 장면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예, 저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날씨가 동지들 아마 체감하셨겠지만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거든요. 이게 보시면 제가 글로벌 템퍼레처, 그러니까 세계적인 날씨를 기록한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회색깔로 있던 것들이 지금까지 연도별 기온의 변화, 이게 이 회색깔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색깔 선이 2023년의 기온 분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원래는 이게 이 선이 맨 밑에서 맨 위에까지 원래 이제 이렇게 사이에 좀 걸쳐 있었는데요. 보시면 2023년은 맨 그간의 최고 기록보다 좀 월등하게 뛰어넘는 이런 구간들이 상당히 확인이 되죠. 여기 이게 색칠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2022년까지의 연도별 최고 기록과 2023년의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23년이 가장 더웠는데 아마도 2024년이 더 더울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자본의 이른바 그린래시라고 하는 것 역시도 확산하고 있다. 그칠 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할 만한 사례인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기존의 기후정의 운동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기후시위라는 것들은 오히려 좀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진단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뭔가 지구가 더워지면 좀 더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퇴조하고 있는 느낌? 정치하고 있는 느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뭘까? 저는 이 기후 문제를 전지적 자본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다시 한번 2018년께로 돌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드러났을 때 자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시 한번 동지들하고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7차 비상경제회의에 보시면 배경이 한국판 뉴딜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한국판 뉴딜. 그래서 문재인이 기후위기 해결하겠다. 어떻게? 한국판 뉴딜로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을 부른 거죠. 이 누구냐? 현대차 정의선 회장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불러가지고 전기차 만들어달라. 뭐 수소차 만들어달라.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현대차는 기후위기 해결사! 이렇게 뭐 이런 쇼를 한 거죠. 이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이제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뭐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요. 나름의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주요하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제 특히 이른바 좌파라고 불리는 세력들, 이른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그룹에서 특히 이제 뭐 그린 뉴딜을 위한 연방 정부의 의무를 인식한다라는 결의안을 19년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이 결의안의 내용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기업들을 성장시켜야 한다. 라는 것이 사실 그 그린 뉴딜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수백만의 고임금 일자리가 생기냐? 그 근거가 있냐? 없죠. 없어요. 다른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는 분은 마찬가지로 또 그린 뉴딜의 공동 발의자인데요. 이분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린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를 통해서 타국의 녹색 산업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녹색 기업들이 타국에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미국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냐? 공적 자금을 통해서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해외 시장을 장악하면 미국인들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국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녹색깔을 살짝 입힌 거죠. 이른바 녹색 제국주의의 다름이 아니다. 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사람은 아무래도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까지 갔다가 떨어지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뭐 화석연료 기업 당장 몰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재생에너지는 어떡할 건데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오히려 늘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거리의 기후 시비가 성장할수록 성장한 것이 뭐냐? 녹색 기업이 항상 성장을 했고 이것이 그냥 성장한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 이른바 공적 자금의 수혈 이것을 통해서 녹색 자본이 성장했다라는 것이 좀 전 세계의 보편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도 아까 뭐 한국판 그린 뉴딜 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를 위해서 5년간 20조 3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핵심이었고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나왔던 사람이죠. 현대차 그룹이 기후위기의 해결사로서 엄청나게 많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이윤을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그럼 윤석열은 다르냐? 더 심하죠. 이른바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기술 지원 이런 명목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솔루션 이런 데에다가 61조 이상의 돈을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작년 3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SK 에코플랜트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이니까 SK 건설이라고 하는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되게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 기후 위기란 말도 안 쓰네요. 기후 변화 대응은 곧 사업 전략입니다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 기후 시위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관각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업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기후 변화 잘했다고 해서 상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이런 꼬라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돈을 벌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게 한 2022년께부터 좀 빨간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천연가스 가격이 일단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연가스 선물 가격 추이 그래프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21년 12월에 1kg당 3.63달러 정도 하던 천연가스 가격이 불과 9개월 만에 9.33달러, 한 3배 이상 점핑을 해버린 거죠.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중에게는 상당한 빈곤 이런 걸 가져오고요. 또 자본에게는 특히 이제 일부의 에너지 기업을 제외하면 생산 원가의 상승 때문에 생기는 이윤율의 저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여력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기 시작했죠.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또 이 인플레이션 잠재운다고 고금리 정책을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제 그린워싱 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윤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핵이 대수겠습니까? 석탄이 대수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비싸고 간헐적인 재생에너지 대신에 값싸고 항구적인 석탄 발전이 다시금 전 세계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기사는 날짜를 보시면 2024년 2월 15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이 IAEA라고 하죠. 국제에너지기구에 모여서 이런 결의를 합니다. 원전은 잠재력이 있는 에너지원이다. 원전을 확대하자.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탈원전 기조를 거스르고 다시금 핵과 석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들을 각국의 정부들이 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서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석유와 가스를 비축해둘 필요가 있다. 왜? 에너지 위기라는 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정적인 석유와 가스를 비축해두기로 하자라는 결의안도 이때 같이 나눴다고 합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아까 이제 또 ESG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 이걸 S&P 500이라고 하던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주식을 분석해봤더니 지난 1년 동안 20%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반면 이른바 글로벌 청정에너지 관련 주식은 20%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SG 펀드가 퇴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데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왜 이러냐라고 해서 봤더니 자본의 입장을 들어봤더니 이 펀드 매니저가 하는 말이 코로나19 이후에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여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른바 기후 테마 펀드들 여기가 수익률을 유지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 별로 이게 여기에 투자해봤자 별로 돈이 안 되더라 라는 판단을 자본이 하고 있고 그 결과로 ESG의 수익이 떨어지고 ESG에서 투자를 철회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라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녹색은 비싸고요. 탄소는 싼 거예요. 예. 자본이 제일 잘 아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도 확산이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환경 광신주의에 저항하자. 예, 이 말을 되게 높으신 분이 합니다. 이탈리아의 이제 총리가 한 얘기죠. 예, 멜로니 총리가 한 얘기인데 또 이탈리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이제 원정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토대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이제 전반적인 대중의 먹고 살기 어려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금리, 고물가 이런 먹고 살기 어려운 것들을 대중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일부 이제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근검 절약을 하자, 에너지를 아껴 씁시다, 재생 에너지로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별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책들은 내놓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것에 대한 반감, 이른바 이제 녹색 전환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래시라는 현상을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혐오를 먹고 각국의 극우 세력들이 성장하고 있는 좀 그런 토대가 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국가와 자본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또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 그린래시의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자본에게든 국가에게든 거리에서 열리는 기후 시위가 별로 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무섭지도 않고요. 예, 그거 좀 해봤자 별로 자기한테 이윤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고요. 뭐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보시면 여기 사진이 작년 9월 23일 기후정의 행진 당시에 이렇게 남대문 앞에 모여서 분대회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당시에 이제 9.23 기후정의 행진을 홍보하고 있는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당장 여기에서 기후행동의 날 이렇게 기사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사를 누가 썼을까가 사실 중요합니다. 이 기사를 누가 썼냐? 예, 아까 나왔죠? SK건설이 이 기사를 썼습니다. 웃긴 놈들이죠. 기후악당인데 이런 기사를 써요. 이 기사를 쓴 이유는 뭘까? 이런 기사를 써봤자 9.23이 잘 돼봤자 별로 자기한테는 손해가 될 것이 없다 라는 판단이 있는 거겠죠? 오히려 뭐 이미지만 좋아졌지 별로 이제 마이너스가 없다 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아직 9.23 기후정의 행진이 그만큼의 어떤 힘과 실력들을 갖춰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2019년 기후위기 비상이동 이후에 이제 한 만 4년 정도를 경과하고 있는데 뭔가 좀 기후정의 운동에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돌파구가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세계 속 노동자 기후 파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독일 메가스트라이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자본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기후정의 파업을 노동자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 아까 이제 그레타 툰베리 이후에 아시겠지만 그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곳이 있죠. 이제 금요일에 결석 시위하고 금요일에 행동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어요. 금요일 기후 파업 하면서 뭐 이제 뭐 직접 뭐 이른바 선도투도 하고 또는 뭐 이제 뭐 대규모 시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의 진전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대중의 관심이나 호응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뭔가 좀 사업들이 관성화가 되고 이런 어떤 그 피로감들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독일 정부는 이제 이른바 기후 역주행 정책이라고 하죠. 화석연료 늘리고 군수산업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단순히 그냥 거리에서 시위를 넘어가지고 뭔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떠올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노동자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더 많은 노동자 계급이 기후정의 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또 기후 문제를 노동자들의 일터로 가져간다면 뭔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첫 번째 시도로 삼은 것이 바로 독일에 있는 대중교통 노동자들과의 만남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제 버스나 철도 노동자들의 상황을 보자면 첫 번째로 우선 다들 장시간 교대 근무에 좀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별로 이제 먹고 살 만한 임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노동 시간도 길고 월급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막 퇴사를 하죠. 퇴사를 하니까 버스를 몰 사람이 없어. 버스가 줄어들어. 특히 도시보다 시골에서 더 줄어들어. 사람들이 자가용을 쓰죠. 이게 기후위기의 원인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시너지 효과가 났다. 시너지가 생겼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서도 교통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뭐 We Drive Together 이런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뭐 구체적으로 이제 버스 노동자들 옆에 가가지고 그 버스 탑승하는 승객들한테 뭔가 이제 뭐 연대 성명서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제 부탁하기도 하고 또는 뭐 시민들과 만나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뭐 이런 모임도 만들었고요. 또는 뭐 직접 이제 노조에 가서 같이 파업하자. 뭐 이런 제안도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3년 정도 꾸준하게 역량을 투여한 결과 드디어 이제 2023년 3월 3일이 되자 전 세계 기후 파업에 맞춰서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감격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뭐 공공 서비스 노조에서 경고 파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 최소 30개 도시에서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이날 이제 함께 파업에 참여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뭐 도시가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고용주 연맹 우리로 치면은 뭐 경총 정도 되려나요? 경총. 경총의 CEO 슈테펜 캄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노조가 정치 파업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 언제 하나요, 경총이? 노동자들이 되게 크게 파업할 때, 뭔가 좀 되게 위력적인 파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자본과 정부가 하는 말이 저것은 정치 파업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본가들이 드디어 노동자들의 이 기후 파업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뭔가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반응으로 해석하시면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이구야. 네. 그리고 이제 메가 스트라이크로 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송 노동자의 생활 임금이 곧 기후 정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기후 정의 운동과 노동자 운동이 좀 유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럼으로써 시너지가 나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노동조합이 얻은 건 뭐냐면 이런 뭐 이제 버스 노동자의 월급, 생활 임금 이런 것들은 원래 좀 되게 경제적인 요구인데 이것이 비단 경제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기후적인 운동의 요구다라고 제시함으로써 보다 이제 폭넓은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후적인 운동은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제 파업이라고 하는 뭔가 이제 물리적인 힘, 강제력 이런 것들을 얻고 자본과 싸울 수 있는 좀 이제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아까 3월 3일이 경고 파업이었는데요. 3월 27일에는 이것이 전체 운송 부문으로 확대되는 그야말로 이제 메가급 파업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나 철도뿐만이 아니라 뭐 항공 노동자, 뭐 수상 운송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을 하면서 이날 뭐 독일의 최대 공항이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마비가 되고 장거리 열차 중단되고요. 고속철도가 멈추고 함부르크항도 마비가 되었다. 한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독일 안에서의 모든 바퀴가 멈췄다 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야말로 이제 독일을 마비시킨 그런 파업으로 좀 나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거 참여했던 한 FFF 활동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활동가의 발언이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버스, 트램, 지하철이 멈춰서게 됩니다. 대중교통 노동자의 높은 임금은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고 절박한 인력 부족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결국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후 파업이기도 합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파업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 독일 정부는 뭐 고속도로 건설, 자동차 산업 보조금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별로 기후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파업을 해야겠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감동적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거 이제 메가 스트라이크 하는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제가 독일어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한번 그 구글 번역기에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우리가 싸울 때 그들은 바뀐다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자신감 좀 이런 것들이 기후정의 운동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야말로 이제 메가 스트라이크 대규모 또는 100만 메가가 100만에 접두어잖아요. 10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파업으로 확대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채팅에 있는 그 이슈페이퍼에는 또 프랑스의 사례도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메가 파업의 의의가 무엇일까라는 걸 좀 분석을 해보면 노동운동과의 결합을 통해서 정체하던 기후정의 운동이 반등할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을 좀 중요한 의의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도 그렇지만 대규모의 기후 시위 또는 직접 행동 이런 것들이 별로 자본의 변화를 강제할 만한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노동운동과 만나면서 이 기후학gang 자본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의일 것 같고요. 더군다나 노동자 계급은 자본과 직접 대립하는 유일한 집단이죠. 또 자본의 이윤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과 맞선 운동을 한다고 할 때 노동자 계급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만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단순히 이제 원 오브 댐이 아니라 기후정의 운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전 특이할 만한 점이 이 기후활동가들이 노동조합 조직을 그냥 되게 자기 과제로 삼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직을 해왔다는 점이 좀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이분들이 이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란 요구에 기후정의 운동이라고 하는 정당성, 생활임금이 기후정의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실 그렇잖아요. 애초에 이제 노동자들이 갑자기 내가 기후정의 운동하라고 하면 낯설어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뻘쭘하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태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기후정의 운동의 주체화라고나 할까요? 이런 감각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FFF의 독일 지부 역시 이게 뭐 이제 일회성 행사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단연간의 조직 과정을 통해서 노동운동과 기후정의 운동을 결합시켜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코리아잖아요. 한국의 노동자 기후 파업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무엇보다 노동 현장과 기후정의 운동을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충남 행진 앞두고 이렇게 연속 기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충남의 석탄발전소 14기가 폐쇄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노동자들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충남 노동자 행진이 제한되고 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정태모라고 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 발전소 노동자 모임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는 노동자들인 거죠.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일터인데 자기 일터를 폐쇄하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후정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의 동의하는 그런 동지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발전 노동자 최대 7,935명이 실직할 걸로 예상이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 이런 것들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청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힘으로 이걸 돌파해 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밝히면서 정태모를 만들고 충남행진을 제안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노동운동과 기후정의 운동이 만나는 시도들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단 뭐 발전소만의 문제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지난 여름에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를테면 노동안전운동과 기후정의 운동 역시도 저는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노동자의 현장 통제 운동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노동안전 영역에서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이라든지 휴게 시간 보장, 노동 강도의 완화, 노동 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동자 현장 통제 요구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심해지는 이 기후 재난 상황에서 이 노동자의 현장 통제권 운동은 저는 그 자체로 기후정의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런 폭염이나 혹한 이런 기후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가 죽지 않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극한 기후에서의 작업 중지권의 보장, 뭐 실내 냉난방기의 보장, 5개 노동시간 단축 및 조정 이런 등등 노동자가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을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기후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기후정의 운동은 기후재난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안전운동과 기후정의 운동이 만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역시 작년에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2022년도 더웠는데 이때의 이제 온열 질환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비교해 본 표인데요. 실외 보시면 압도적으로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기후 재난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실외에서만 그럴까요?
실내에서 역시도 노동자가 기후 재난에서 가장 많이 쓰러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쿠팡 물류센터만 하더라도 여름철에 뭐 그 창고 안에 에어컨 들여놓는 투쟁이 되게 힘겹게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했을 때 노동자의 현장 통제 운동을 기후정의 운동으로 부각하고 좀 힘을 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거는 뭐 대학교 청소 노동자 휴게실 뭐 마찬가지겠죠. 보시면 뭐 이제 뭐 에어컨도 없고 뭐 겨울철에도 이 전기 난로 하나만 쓸 뿐이지 별로 이제 야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실내에서도 기후 재난에서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는 뭐 이제 성공회대학교에서 작년에 뭐 에코 그린 휴무인가요? 해서 이제 학교를 2주간 셧다운을 한 건데 왜냐하면 에너지 아낀다는 명목으로 셧다운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청소 노동자의 임금도 셧다운을 한 거죠. 그리고 2주 만에 학교에 들어와 봤더니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가지고 그것도 치운다고 땀을 펄펄 흘렸던 청소 노동자들의 사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작업 환경을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가 통제해야 한다. 그래야 기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는 이것이 비단 특수한 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업종을 뛰어넘는 특히 이제 산업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후 위기를 명목으로 해서 산업 전환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좀 업종을 뛰어넘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금속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많은 경우에 금속 노동자는 뭔가 좀 기후 악당의 이미지가 또 있죠. 반면에 자본은 기후 위기 해결사인 것처럼 광고도 하고요.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노동자들의 대응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뭐 이제 뭐 산업전환법을 뭔가 하면 되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뭔가 사회적 대화를 하고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좀 인식하는 경향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뭐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든 아니면 무슨 뭐 심의위원회를 만들든 간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본의 이윤에 균열을 낼 수 없는 수준의 뭐 참여와 대화라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바뀌는 것도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후위기의 주범 누구죠? 국가와 자본이죠. 이들의 책임을 묻고 노동자가 이들의 책임을 묻는 방식은 다름이 아니라 계급투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자본이 산업 전환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전기차를 바꾸고 수소차를 바꾸고 그런 비용들은 당연히 가장 열악한 노동자에게 전가되죠. 내연기관 부품을 만들던 노동자를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이렇게 이제 산업 전환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들에 맞서서 자기의 요구,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힘, 그건 오직 계급투쟁이고 이걸 통해서 노동자가 기후정의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뭔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 금속 자본을 징벌할 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 산업의 재벌, 현대차, 기후 악당이잖아요. 이들의 이유는 내연기관에 팔아서 만든 이윤인 동시에 비정규직과 하청을 양산해서 만든 이윤이기도 한 거죠. 이런 이윤들을 환수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고 총고용 보장하고 비정규직 철폐하고 부품사 공영화, 다단계 구조 철폐, 그다음에 노조 파괴, 비정규직 양산, 총수율과 처벌 이런 것들을 노동자들이 산업 전환 시기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개별 사업장을 뛰어넘는 원하층 노동자의 단결, 부품사와 완성차의 단결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되게 좀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사업장 단위와 업종 단위를 뛰어넘는 투쟁을 준비하지 않을 때 노동자의 산업전환 대응은 자칫 우리 작업장의 물량을 확보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우리만 살아남으면 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전락하기 상당히 쉽고요. 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죠.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감을 뭔가 정규직, 대공장, 완성차에서 뺏어오는 이런 악의 다툼이 저는 뭐 민주노조 운동도 아닐 것이고요. 기후정의 운동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후정의 노동운동을 그래서 확대하는 계기로서 저는 3월 30일 충남 노동장진으로 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은 한국 최초로 노동자가 제안한 기후정의 행진이라는 것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제안한 정태모의 역할, 이른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이것이 뭐 상호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용 보장을 다른 게 아니고 국가나 공공이 소유하고 또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 이런 걸 통해서 고용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권 보장, 기후위기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이 노동자의 요구다 라는 것들을 밝히는 좀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도 좀 함께 연대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태안에서만, 발전소에서만 할 거냐? 안 되죠. 서운하죠. 예.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의 기후정의 운동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로서 3월 30일에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테면 뭐 이제 금속 노동자 또는 뭐 기후위기 해결에 상당히 중요하죠. 버스 노동자, 공공교통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현장 통제를 요구하는 모든 노동자가 기후정의 운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사업장을 넘나드는, 업종을 넘나드는 노동자의 기후정의 운동을 모든 지역과 모든 현장으로 확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챕터가 됐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의 대안이 뭐냐?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갈까 해요. 네. 혹시 기후 파괴의 원인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예, 저는 이윤을 위한 자본의 무정부적인 생산이 기후 파괴의 원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른바 전 사회적인 생산이 민중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나요? 저는 그런 생산을 본 적이 없어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과잉 생산이 만성화가 되고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전환도 바로 지연되고 있죠. 당장 뭐 태양광 자본이 박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후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기후 위기의 비용과 책임을 가장 열악한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한다라는 것도 자본주의가 존속해서는 안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발전소가 폐쇄되니까 노동자들 해고하세요 라던가, 또 에너지 위기가 왔어요? 전기가스 요금 인상해야겠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적 방식인데 이거 이제 없애야죠. 예, 그래서 전 기후 정의는 생산을 자본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소유와 통제하에 둘 때 가능하다. 예, 기간 산업에 대해서 자본이 갖고 있는 힘의 원천이 뭐냐? 자본의 소유권인 거죠. 이것을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가 가져와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필요에 맞게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 때 기후 위기 역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를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가 통제해야 되고, 네, 그것이 이제 바로 이른바 민주적 계획 경제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기간 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노동자 산업 통제, 민주적 계획 경제의 실현, 이것이 우리 노동자 계급의 요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한 행사가 당일날 330 당일날 오후 1시에 태안터미널 인근에서 사전 결의 대회를 또 진행을 할 예정이옵니다. 네,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동지가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동지들은 요 링크 있죠. 요 QR 코드 또는 요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3월 30일 날 오후 1시에 저희와 함께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산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저의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예, 긴 발제 수고해주신 고근영 동지께 다시 한번 수고의 의미로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직접 해주셔도 되고, 뭐 아래에 있는 뭐 반응에서 이제 뭐 박수 뭐 이모지를 눌러가지고 그렇게 뭐 수고의 의미를 잘 전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도입부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얘기하셨죠. 왜 지금 기운동 잘 되는 것 같은데 정체대 운동이냐, 이 규정들이 과하지 않나 라는 질문들을 남겼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그 기후정의 운동이 자본이 두려워하는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결국에 이제 그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점차 외면해 오면서 그러면서 유럽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또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그린래시의 확대에 대해서 좀 무력한 상황들을 정체로 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이제 운동은 식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요 데이터 말고도 사실은 이제 3월 19일 날 그저께죠. 그때 이제 좀 충격적인 이제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UN 세계 기상기구에서 낸 건데, 작년이 이제 2023년에 전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가
1850년에서 1900년 평균보다 1.45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뉴스나 언론이나 이제 뭐 운동 사회 내에서 이제 1.5도씨 산업화 대비 기온 상승 1.5도씨 넘으면은 이제 뭐 지구고 뭐고 인류고 다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2015년에 열렸던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 1.5도씨로 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 상승을 넘어버리면은 어떤 이제 그 생태계를 이제 규정하는 어떤 이제 대기의 순환이나 해류의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정말 이제 극단적인 이제 재해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1.5도씨는 이제 인류가 반드시 막아야 될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 1.5도씨라는 이제 그 키워드가 대중화가 된 것인데 이미 뭐 이제 1.45도 45도씨 요렇게 이제 상승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 기상 관측을 보면은 일시적으로는 1.5도씨를 넘겼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좀 이게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이렇게 연도를 잡고서 이것보다 지금 현재 온도가 1.45도씨 차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1850년에서 1900년대는 이제 저희들이 알다시피 산업화 이전이 결코 아니죠. 이미 이제 서유럽 등지에서는 이제 뭐 공장들이 이렇게 성행하고 정말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석탄이라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본을 축적하고 있을 시기인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왜 이 시기를 잡았나 하는 게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기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는 이제 그 근대적으로 관측된 데이터들을 이제 수합하느라고 이 시점으로 잡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전의 기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이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빙하 코어를 시추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테를 측정해가지고 막 이제 기온이 활발하게 높을 때는 이제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기온이 적을 땐 줄어들고 이런 생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뭐 해저에 매립된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전에 이제 그런 기후 데이터들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데이터마저도 굉장히 이제 마사지가 된 이제 데이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은 뭐 1.5도씨를 넘어가는 정말 파국으로 지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여튼 정말로 이제 어떤 자본을 멈출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운동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여러 노동자 투쟁의 사례들 그러면서 언급하면서 말 그대로 계급투쟁이 기운동을 기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천적 제언들을 남겼죠. 노동자가 노동 시간과 노동 환경을 다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정말로 이제 산업 전환의 대상이나 사실은 기후위기의 피해자나 이런 것들로 배치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주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업종을 뛰어넘으며 이윤의 균열을 낼 수 있는 뭐 계급투쟁을 해야 된다. 그것을 뭐 충남 노동자 행진으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관산업 국유화나 노동자 산업통제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필요에 따른 어떤 생태적 한계에 맞춰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계획경제로의 이행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발제를 들으면서 좀 이제 처음에 가졌던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이제 좋겠다는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그 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기본적인 질문 내용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 받고서 바로 이제 토론 꼭지들로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마이크 켜고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제가 너무 완벽했나요? 발제가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완벽했나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순 질문은 넘어가서 약간 뭐 이렇게 뭐 50분을 끊임없이 실수 없이 발언을 해주셨는데 약간 이제 그대로 이제 계속 진행해도 무리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 꼭지들을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일단은 이제 굉장히 한국 사회 내에서 이제 노동운동과 이제 기후운동이 사실은 이제 서로도 이렇게 존립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존재하죠. 노동운동도 노동운동 나름대로 현안들과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제 그 고군분투하는 조건들이 있고, 기후운동도 사실 이제 그 기반을 형성한 지가 이제 몇 년 정도가 안 됐는데, 여전히 어떤 일정한 대중적 지지에도 정말로 이것을 어떤 조직적인 어떤 힘으로 만들어내기에는 여건히 버거운 조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의 그런 결합들을 이제 사실은 고민을 아예 이제 안 해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기후운동 판대에서. 예컨대 작년에 이제 경험들을 상기를 해보면은 이제 실제로 뭐 9.23 기후정의 행진 때 이제 그 뭐 철도 노조의 파업이 있었죠. 이때 이제 뭐 철도 민영화라고 하는 그런 투쟁의 주제들과 맞춰가지고 뭐 공공철도와 기후정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뭐 요구안에도 녹여내고 담아내고, 그래서 관련된 기획사업들도 배치해보는 방식으로 예컨대 뭐 선전전을 같이 한다거나 뭐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보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논의들이 굉장히 이제 그 철도 노조나 이제 기후정의 운동 내부에서도 좀 상층부의 논의에 정말 활동가층의 이제 논의에서만 좀 그쳤던 조건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다고 이제 뭔가 여기에서는 기후 운동판 내에서는 뭔가 철도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좀 철도에서는 이 요구까지 사실은 기후정의 운동의 과제로 녹여내기 힘들었던, 실제로 이제 그런 민영화 저지나 고속철도 통합이나 이런 이제 얘기들은 엮어낼 수 있지만은 그 사조 위교대나 어떤 이제 직무성과급제나 이렇게 노동자들이 정말로 이제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서로의 약간 동상이몽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한 번에 이제 뭔가 좀 성찰을 해볼 지점들, 고민할 지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충남 노동자 행진으로 사실 이제 철도 노동자들보다도 좀 더 밀접할 수 있는 석탄발전소 폐쇄라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기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이제 어떤 운동의 결합과 확장성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그 금속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지환 동지도 계시고 있는데, 실제로 뭐 관련된 이야기들도 뭐 고민들도 그냥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의 요는, 그러니까 좀 뭐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좀 들리거든요. 뭐 노동운동도 어렵고 기후정의운동도 어려운데 그 둘을 결합시키는 건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9월 행진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철도 노조의 조합원들을 9월 행진의 주인공으로 세우려는 시도들이 없지 않았는데 뭐 기대만큼 잘 안 되지 않았냐라는 또 현실에 있었던 현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이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메가스트라이크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또 워낙 잘 된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이게 또 이제 쉬워 보이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독일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활동가들이 그렇게 대중교통 노동자들한테 신뢰를 얻기까지는 짧게만 해도 3년, 뭐 길게는 5년 이상의 시간 동안을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들과의 토론을 조직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들이 기후정의 운동과 노동운동이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결합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한국에서 정태모가 있지만 정태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제 주요하게 생긴 계기는 2022년에 9.24 기후정의 행진이지만 그 발전소 내부에서 왜 그런 얘기가 없겠습니까? 지금 발전소 폐쇄보다 우리의 고용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 건데, 전 정태모가 대단했던 이유는 그것들을 그냥 뭐 외면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을 제기하고, 왜 우리가 단순히 고용 문제를 넘어서서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해야 되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발전소 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정태모가 여기까지 오고 330 충남 노동자 행진도 제안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또 내부에서 여전히 고민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만큼 어느 아침 하루에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조직과 설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됐을 때 갖고 있는 파급력이 기존의 기후정의 운동의 한계 또는 노동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더라도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절대 이게 뭐 쉬운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는 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예, 요렇게 이제 큰 요지로 정말로 이제 그 운동 내부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제기될 수 있는 토론들을 이제 직면하고 거기서 이제 설득해내는 과정들이 정말 이제 중요한 것 같다고 이제 그리고 기후정의 운동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공들 헌신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지속되어야 그래 이제 정말로 노동자와 이제 기후운동에 실물적이고 정말로 이제 그 자본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투쟁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메가 스트라이크 사례를 보면은 이 기후활동가들이 정말로 뭐 철도나 이제 뭐 버스나 이런 공공교통 노동자들이 만나는데 굉장히 좀 고생하거나 좀 편견에 시달리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제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은 묘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그 유럽 특히 좀 유럽 쪽에서 뭐 마지막 세대라고 해가지고 뭐 음, 독일 말로 뭐 리체 제네레이션 뭐 Last 그렇게 Generation.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최근에 이제 뭐 노선을 포기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 단체들이 굉장히 뭐 대중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뭐 이제 갑자기 뭐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페인트래 이런 뭐 끈끈이를 본드나 이런 끈끈이를 붙이고 그냥 이제 땅에 몸에 붙이고서 이제 눌러 앉아 있는다든지 갑자기 어떤 이제 예술품이나 뭐 어떤 뭐 관광지나 이런 곳들에 막 이제 뭐 페인트를 뿌리거나 이제 슈프를 던지거나 뭐 이제 썩은 토마토를 던지거나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사실은 뭔가 대중하고는 좀 유리된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이제 어그로를 끄는 방식으로 이렇게 투쟁을 해야 하는데 사실 너희도 그런 과의 사람들 아니야? 하는 이제 그런 대중교통 노동자들의 어떤 다소 왜곡된 시선들을 많이 마주했다고 해요. 사실 이제 그 기후 운동과 이제 노동자들이 그것도 이제 어떤 상층부의 영역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로 이제 평조합원들과 평노동자들과 이제 연대하고 결합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뭐 요 이야기 관련해서 뭐 지금 참여하신 동지들도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내용들 특히 뭐 지금의 이제 산업전환이라고 하는 게 비단 이제 발전 노동이나 어떤 공공교통이나 이제 그런 영역에 한정된 게 아닌데 하여튼 고민이 있으면은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그 웹자보 보고서 이제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링크를 전달드렸는데 오늘 이제 뭐 그 노동 시간 뭐 이제 노동 시간과 노동 조건에 대한 노동자 통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아까 쿠팡에 에어컨을 이제 전달한 투쟁들을 이제 좀 소개를 했던 게 있잖아요. 뭐 그거 관련해서 오늘 뭐 그 투쟁에 함께 하시는 이제 한노부연의 조건희 동지도 지금 뭐 참여하고 계시는데 혹시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 말씀하시거나 뭐 요렇게 뭐 고민이나 요런 것들을 좀 사례를 소개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약간 뭐 갑작스러운 이제 질문이긴 하지만요. 네, 뭐, 약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선생님 활동하고, 네, 전제는 후원회원으로 열심히 뉴스레터 등등을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제문도 재밌게 잘 읽었고, 사실, 발제문 내용에 전부 다 공감하고, 특히 발제해 주셨던 그 노동시간 단축 관련이랑 작업통제권이 사실상 노동자의 현장 통제권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사실 작업 중지권은 위험 상황에서 폭염, 혹한 등 정말로 극단적인 재난 상황에서의 위험 상황을 좀 약간 그것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것을 좀 그것에서라도 약간 작업 중지하고 그 생산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생산하고 어떤 것들을 생산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 그 생산량을 얼마나 하고 생산 속도를 누구에 맞출지 이런 얘기들로 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 강의와 꿈만 조금 꾸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최정현 동지가 말씀해 주셨던 그 쿠팡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쿠팡지의 동지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작년 4.14 때부터 같이 해 가고 있는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뭐
뭐 학생들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쿠팡 같은 경우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사실 한국에서 야간 노동의 단축, 심야 노동의 철폐 랑도 사실 같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한국 워낙 노동 시간도 기니까 그런 상황에서 쿠팡이 되게 야간 노동을 보편화시켰다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수당이라는 1.5배가 붙어버리니까 이제 조합 내에서도 조금 야간 노동 설배를 이야기하면 우리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인 고민으로 좀 현실적으로 보이는 어떤 고민들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쿠팡이랑 좀 열심히 올해는 뭐 어떻게 해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현장 통제권, 작업 중지권을 비롯한 현장 통제권,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 현장들과 어떻게 더 만날 수 있을지, 그것이 좀 고민을 앞으로 더 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디냐, 충남에서도 이제 제가 알기로 태안을 시작으로 되게 여러 곳에서 행진을 좀 기획을 하고 계신 지역 동지들이 좀 주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약간 충남 태안 이외에 어떤 곳들에서 조금 기획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좀 그거 연속적인 행진들을 어떻게 좀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이제 그 온열 질환에 대한 이제 작업 중지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에서는 어떤 이제 뭐 물론 뭐 열사병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사실은 극한의 어떤 추위들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그 냉동고나 이런 뭐 작업들에만 뭐 한정된다 뭐 요런 이제 얘기들을 좀 들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기후재난 영역에서라도 이제 생산을 멈춰낼 수 있는 시도들, 노동자들의 이제 몸과 건강과 이제 성에 맞춰서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좀 이제 어떻게 생산을 통제할 것인가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확장성의 문제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쿠팡이 어떤 이제 그 야간 노동과 추가 노동과 그리고 초과 노동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인하기 위해 이제 제공되는 어떤 이제 인센티브들이 이제 실제로 그 어떤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이제 그 생존권의 딜레마로서 이렇게 나오게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기운동이 포섭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의 질문으로 이제 그 충남 노동자 행진 뭐 이제 태안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이후에 요 충남 노동자 행진의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다른 산업 영역으로 좀 확장해낼 고민이 있는가 뭐 요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그 충남 조직팀으로 뭐 고근영 동지가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 한편 지금 이제 그 집행위원장으로 또 이제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지금 이재백 동지가 계십니다. 뭐 이재백 동지 그 이제 향후 충남 노동자 행진 혹은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뭐 간단하게 뭐 소개해 주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고은정 동지 물어보세요. 예, 고근영 동지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원래는 이제 3월 달에 태안에서 하고, 근데 이게 뭐 태안 화력 노동자들만 행사는 아닌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충남 지역의 노동자들의 행사이고, 그리하여 사실 뭐 거론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뭐 당진과 보령 이런 곳에서도 2차, 3차 행사를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당진 같은 경우에는 뭐 발전소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금속 여러 가지 뭐 제철도 있고 자동차 부품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금속 노동자들이 또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휴회 이 충남의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들이 좀 더 이제 충남 노동자 행진이 넓어지는 그럼으로써 노동자의 기후정의 운동이 넓어지는 그런 흐름으로써 이제 2차, 3차 충남 노동자 행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힘을 바탕으로 올 9월에 있을 기후정의 행진도 좀 더 노동자들이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그런 기후정의 행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이제 그 충남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뭐 당진의 현대제철이나 뭐 이제 뭐 아산의 현대차 공장이나 이런 이제 금속 사업 등도 산재해 있고 이제 공공교통 분야들도 이렇게 많이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정말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 충남이 점점 이제 한국의 공장이 되고 있다. 라는 이제 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점점 이제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가는 지역인데 정말로 이 지역들에서 그
기후정의 운동을 노동자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확장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투쟁들이 여기서 보기에는 뭐 어떤 이제 분량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어떤 이제 그 약간의 우선순위들, 시간의 위계들, 여러 정말로 이제 시급한 투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축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뭐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그 군속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공공교통 부문의 노동자들, 이런 부문의 노동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투쟁이 이들 노동자들에게만 좀 국한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이제 문제 제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그 기후 재난으로 이제 그 정말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이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이 투쟁을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내려면은 무엇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좀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요. 들어왔네. 여기 정 선생님께서 예. 질문을 2가지 남겨주셨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남겨주신 질문 요렇게 이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후정의 동맹 일각에서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운동과 전질이 주장하는 기관산업의 국유화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이제 기후활동에서 세제전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2가지 축의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고구려 동지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구체적인 평가가 있는데 저는 주요하게는 좀 주체 문제가 저는 좀 중요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기후정의 동맹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예, 사실 뭐 저도 기후정의 동맹의 집행위원이고요. 이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의미는 에너지 산업을 국가와 공공이 책임지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른바 이제 민간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야 한다. 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측면들은 좀 이제 어쨌든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 내지 민주적 통제와 맞닿아 있는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30 충남 노동자 행진의 요구에도 뭐 채택이 됐고 뭐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건 좀 이번과도 좀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할 거냐? 라는 거 하는 게 저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들이 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체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뭐 체제전환 포럼 지난 2월에 있었던, 여기서도 이제 이재백 동지가 이제 충남 행진 제안자 겸 뭐 정태모 활동가로서 이제 배치가 됐었는데요. 저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힘을 가져야만 저는 뭐 공공재생에너지 운동도 할 수 있고, 민주적 계획경제의 전환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른바 뭐 세대전환 운동도 그렇고 이 공공재생에너지 운동도 그렇고 전 주요하게 비호하는 좀 주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자 계급의 힘과 역할, 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좀 주요한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좀 체제전환 운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뭐 이 자리에서 드리기보다는 전 좀 오늘 좀 더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거나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든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든 간에 그런 면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기후정의 운동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뭐 저희의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국가가 이제 국가를 통한 국유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뭐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든 저희 뭐 기관산업 국유화 운동이든 좀 이제 공유하고 있는 면들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330 충남 행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태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이제 뭐 블랙록이라고 하는 이제 뭐 대형 뭐 이제 다국적 투자 기업이 굉장히 이제 엄청난 거금을 들여가지고 몇 조 단위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수준의 이제 뭐 거금을 들여가지고 민간 주도로 이제 그 에너지를 전환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흐름들에 이제 그 노동자 계급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막아내고 실제로 이런 재생에너지 전환들을 이제 추동해내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세제전환 운동이
관해서도 이제 이런 어떤 노동자 운동의 힘과 역할이 좀 더 이제 강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코멘트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요렇게 혹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제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뭐 이제 이후에도 뭐 이야기 들으면서 좀 더 이제 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뭐 채팅을 남겨주셔도 좋고 뭐 이제 그 마이크로 이제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주제로 돌아가 보면은 하여튼 정말로 이 기후정의 운동을 이제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발제문에서 좀 힌트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다시 한번. 채팅에 또 질문이 와가지고요. 항상 이제 조건희 동지가 항상 공공성 하면은 용어가 어려운데 이 국유화와 공용화를 어떤 맥락으로 이제 다르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금속 징벌 파트에서요. 발제문에 뭐 같은 거죠. 결국에 이제 뭐 기간 산업 국유화의 맥락으로 쓴 것들이 맞고요. 뭐 부품사들이 파산해서 민간에서 운영할 수 없다면 뭐 공영으로 전환해서 또는 뭐 국유로 저는 뭐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뭐 기간 산업의 국유화를 통한 노동자의 총 고용 보장과 뭐 재생에너지 또는 뭐 수소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책임지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요권들을 빼앗아 오는 것 이런 측면들을 뭐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뭐 국유화나 공영화냐 뭐 큰 차이를 저는 뭐 두진 않았습니다. 자본의 이제 그 책임들을 이제 강조한다는 부분에서 이제 국유화를 이제 적용했다는 점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이렇게 들어가도 천천히 하시죠.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기후운동에 좀 선도적으로 이제 나갈 필요가 있고 굉장히 시급하고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노동자 주체들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여튼 이 투쟁들을 이제 다른 이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로 이제 모든 노동자들의 계급 투쟁으로 확장할 수 있으려면 이제 노동운동이나 기후운동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에 단국대에서 한번 강연을 좀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이게 좀 특정 영역의 노동자들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냐라는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전소는 이제 에너지 문제니까 에너지도 기후에 중요하니까 발전 노동자를 하는 건 이해가 된다. 뭐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독일 메가 스트라이크 보니까 뭐 대중교통은 탄소 줄이는데 중요하니까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기후정의 운동하는 건 이해가 된다. 근데 이를테면 자기가 일상에서 보는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뭐 사무직 노동자들 뭐 등등등등. 근데 이 노동자들이 기후정의 운동과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뭔가 잘 연결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이제 특정 영역에 국한된 뭔가 운동으로 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한 학생이 해주셨던 게 좀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드렸던 답변은 뭐였냐면 저는 이건 기후위기의 피해가 가장 열악한 노동자,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우리가 학생들이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대기업, 사무직, 뭐 정규직,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기후위기 피해를 받을 일이 거의 없는 노동자들을 주로 보는데 실제로 기후위기 피해가 집중되는 것들은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발전 노동자 얘기도 했지만 발전 노동자 모두가 고용위기를 겪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해고되는 것이고 금속산업 전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실 뭐 심지어는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인 것. 공공교통 역시도 이를테면 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 기후재난 그리고 이 기후위기의 책임 전가가 가장 집중되는 이른바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 이 저는 기후정의 운동의 주체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거기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이것이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열심히 해야죠. 그런 면에서 330이 잘 돼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기후정의 운동도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밟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아까 쿠팡 얘기 나왔지만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걸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 뭐 무더위 속에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기후정의 노동운동의 주체로 조직해 나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정말로 이제 기후위기의 책임 전가가 이렇게 격렬하게 이제 가장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노동자를 이제 조직해내고 그들을 투쟁의 주체로 앞장서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투쟁에 사실은 이제 그 조직 노동이 이제 자기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민주노총의 이제 기후특위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뭐 이제 세 개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요 이제 활동을 보면은 이제 뭔가 뭐 교육 사업을 하고 뭐 이제 뭐 기후 단협이나 이런 것들을 뭐 시도해보고 하는 거는 이제 보이는데, 좀 이제 중요한 정말로 이제 자신의 어떤 계급적 역할이 필요한 이제 그런 투쟁의 국면들에서 사실 이제 어떤 역할을 이제 정말로 이제 그 100만 노동자,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자기 역할을 좀 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뭐 9.23 기후정의 행진 때 이제 그 민주노총에서 이제 부스를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서 무슨 이제 재사용 칫솔, 샴푸바, 예, 하여튼 요런 것들을 뭐 나눠주는 부스들을 운영하고, 이제 뭐 커피차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예, 요런 거 하다가 이제 뭔가 투쟁 이런 거 하다가 사실 이제 그 9.23 때 정말로 이제 가두에서 그 경찰들이나 어떤 공권력들이 벌어지는 이제 공권력들이 이제 계속 그 집회 권리들을 제약하고 이제 축소하려는 이제 움직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그 민주노총이 이 9월 행동의 계기들로 이제 하시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실제로 이제 뭔가 조직적 차원으로도 그 이제 그 사실은 조직 노동 밖에 있는 여전히 이제 많이 남아있는 어떤 그 플랫폼 노동자들, 특히 이제 배달 노동자들도 어떤 이제 거기도 이제 쿠팡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떤 극한의 뭐 호우나 이제 폭염이나 이런 기후재난이 있을 때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제 제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현장으로 이제 그 불러 들어오는 그런 이제 자본의 통제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이제 뭐 물론 뭐 라이더 유니온이나 이제 라이더 유니온 지부나 이제 뭐 요런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변해오는 이제 뭐 조직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전체 그 플랫폼 노동자를 이제 대변하면서 투쟁하는 조직으로는 이제 많이 나아가고 있기는 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런 조직 노동에 대한 이제 제고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을 뭐 남겨봅니다. 예, 발언자하고 사회자를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는 기후 파업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뭔가 4.14 때도 이렇게 뭐 4.14 기후정의 파업을 상기해 보면은 뭔가 이제 파업이라는 이제 그 명칭을 달고서 했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뭐 그날 정말로 이제 그 노동관계법에 의한 그런 이제 그 파업을 해낸 이제 단위들은 사실은 이제 그 노동조합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참여하는 방식들도 뭐 연사를 낸다거나 이제 단체로 병가를 낸다거나 뭐 이제 간부들 중심으로 이제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그 독일 메가스트라이크 사례를 보면은 이제 그 정치 파업 노조가 이제 뭐 정치 파업의 수준까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정치 파업은 정말로 이제 목숨을 거는 파업이잖아요. 정말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불법 파업인 것이고, 그러고 정말 이제 온 전 계급적으로 이제 사수해야 될 이제 투쟁이 돼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그 이제 파업을 정치 투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민주노조 운동의 노동운동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노동운동 속에서 설패하고 이제 뚫어내야 될 요소는 무엇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파업하면 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지지율이 바닥을 걷다가 이게 거의 뭐 유일하게 점프했던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22년 말에 화물연대 파업을 때려잡으면서 지지율이 한번 뛰었고,
또 한 번 또 얼마 전에 이제 의대생들 전공의 파업 이거 또 잡겠다고 하면서 지지를 좀 띄웠다가 좀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한국에 이제 뭐 파업에 대한 뭐 혐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노동 혐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한국은 좀 센 나라고요. 근데 사실 기억을 돌이켜 보면 2022년에 9.24 기후정의 행진 그때 슬로건이 이대로 살 수 없다였고 그 슬로건을 썼던 건 누구였냐면 바로 2달 전에 있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슬로건이었던 거죠. 이대로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를 기억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지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이를테면 뭐 정치 파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비난하는 목소리들을 전 거의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거의 잘 못 들어봤고 오히려 이제 그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상당한 사회적 지지 이런 것들을 업고 저는 싸웠기 때문에 그것이 9.24 기후정행진의 슬로건으로도 채택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야말로 절박한 싸움들을 해나가는 것, 절박한 싸움들을 나가는 것, 저는 그럴 태세를 갖추는 것이 지금 민주노조 운동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전 기후정의 운동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재난의 피해는 가장 열악한 동지들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 동지들을 노동운동의 주체인 동시에 기후정의 운동의 주체로 조직해내고 정말로 그 피해를 이겨내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싸움들을 벌여낸다면 저는 이대로 살 수 없다처럼 정말 많은 지지들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지금 330 흉내 노동자 행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저는 그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역할과 또 기후정의 운동의 역할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에 이제 대우조선 파업이 정말로 이제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와 어떤 절박성을 보여내면서 사실 이제 기후운동까지 포괄해내는 그런 이제 헤게모니를 창출해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가장 이제 절박한 영역의 이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이 정말 이제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회자가 너무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준비한 이제 질문 꼭지들은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플로어 내에서도 지금 참여하신 다른 동지들께서도 뭔가 이제 뭐 이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혹은 우리 사업장에는 이런 고민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으면은 정말로 이제 압도적 감사를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충남 노동자 행진에 있어서 이제 이 뭐 주체로 불릴 수 있는 게 이제 뭐 발전 노동자들 뿐이 아니죠. 사실은 이제 금속 노동자들의 이제 산업전환 요구도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시급한 영역들이 이제 그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들의 이제 자동차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품사에 속된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의 이제 고민들이 이제 운동과 이제 투쟁으로 이제 점점 그 요구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지금 현대차 공장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오지환 동지 같은 경우는 뭐 요런 이제 부품사들의 상황들, 아니면 이제 뭔가 금속 노동자로서의 고민들, 요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발제하고 진행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발제를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예. 그 독일의 그 메가 스트라이크 같은 이게 사례들이 아주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이게 전기차로의 전환과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급격한 고용 문제나 이런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변화들을 예상을 했는데, 당장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내연기관을 여전히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노동자들은 뭐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 부품사 노동자들은, 그런, 위기감,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아까
그 발제에서도 가장 이제 열악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부품사 중에서도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있는 곳은 뭐 이제 전기차 아이템을 받고 그쪽으로 이제 전환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열악한 어, 부품사들은 이제 그런 흐름에 가세하지 못할 경우 이제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제 고용위기가 좀 벌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도 이게 발전만이 아니라 뭐 그 금속 부문으로 이 운동을 어떻게 좀 확대해 갈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부품사 노동자들과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좀 운동을 좀 확장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이제 기후정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조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 좀 사례들 들으면서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중요성을 좀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그 이 노동자들이 자기 투쟁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과 사명감을 가지는 건 이제 단지 생존권적 요구 투쟁만이 아니라 내 투쟁이 이제 사회적으로 계급에 전체적으로 이제 정당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더 자신감 있게 투쟁에 나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후 문제야말로 정말 그런 문제 아닌가, 계급적 대의에 부합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예, 정말로 이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이제 특히 뭐 완성차에서 부품사 사이의 갭들 그리고 이제 부품사 내부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전기차 전환에 이제 어떤 유리한 자본과 기술과 어떤 이제 그 설비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사업들과 반대로 이제 뭐 영세하거나 다른 이제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으로 이제 산업 전환이 어려운 그런 이제 영역들의 그 노동자들이 이제 겪게 되는 어떤 인식의 차이들, 시각의 차이들, 그 절박함의 차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뭔가 그 충남 행진 관련해서 이제 저도 이제 고향이 충청남도 보령시인데 이제 한국GM에 이제 그 변속기 공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하는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 한 분이 이제 2021년 10월에 그 이제 그 끼임 사고를 당해가지고 실제로 사망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자본의 이제 엄청난 이제 생산 압박들 속에서 그리고 이제 21년이면은 이제 2018년도 이제 그 막 이제 GM의 이제 군산 공장이 막 폐쇄되고 막 이제 전국에 이제 난리가 났던 상황들 속에서 엄청난 이제 그 물량 압박들과 이제 그 생산량 압박들과 그리고 이제 이 현장이 언제든지 이제 자본의 입맛에 따라서 자리를 뜨고 사라질 수 있다라는 압박감 속에서 굉장히 이제 정말로 작동을 하는 이제 그런 설비 들도 이것들로 이제 작업을 멈추지 못하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정비하고 수리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참사를 당한 이제 상황들이 지속됐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런 이제 그 산업 전환과 이제 그 공동의 어떤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지역 소멸이나 산업 공동화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금의 어떤 그 노동자와 이제 자본가 사이에 이제 힘과 그 어떤 역관계에도 사실은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 역관계들을 어떻게 이제 돌파를 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 수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이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정말로 이제 그 기후 문제야말로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 정당성을 갖추고 이제 싸울 수 있는 이제 투쟁의 요건이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이제 잡아주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외에도
예, 뭐 다른 이제 뭐 질문들이나 요런 이제 뭐 해보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계속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이제 카메라 켜신 동지들 중에서 뭐 지금 백종성 동지로 계시는데 오늘 식담에 관련해서 뭐 전반적인 소감이나 좀 이제 해보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실지 좀 여쭤봅니다. 아, 예. 토론 준비와 진행 네, 많으셨습니다. 어, 아까 이제 그 민주노총의 작년 9.23 행진에서 민주노총의 이제 부스에서 이제 무슨 뭐 대나무 칫솔 뭐 이런 걸 나눠줬죠. 아, 이제 자기의 과제들, 이제 계급투쟁으로 기후위기에 맞서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최소한 뭐 이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인식을 하고 어떻게 이제 노동 계급의 투쟁으로서 이제 기후위기를 돌파하자라는 뭔가 인식 자체가 좀 많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단면이었죠. 되게 이제 가장 뭔가 소비 그 착한 소비에 가까운 뭔가 그런 행동들을 이제 흉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기후위기 대응, 자본의 기후위기 대응인데 착한 소비, 착한 상품 등등을 이제 가장 진보적이고 계급적이어야 될 민주노총이 이제 흉내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좀 단면이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체 노동운동의 요구들을 수립해 내기 위한 그런 제기들. 사실, 각 사업장 자체에서 자기 사업장에 대응하는, 기후위기 대응 요구를 수립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전체 노동운동 차원에서의 이제 그 기후위기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요구들을 수립해내라는 요구, 그거에 위해서 자원도 배치하고, 연대사업도 벌이고 등등을 하라라는 이제 노동운동의 요구, 사업장 활동가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로 좀 드는 생각들은, 어, 실제로 이제 이게 그 부품사들의 이제 아까 이제 오주환 동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산업 전환에 따라서 들어오는 속도 자체가 뭐 절박성 자체가 잘 체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피해들을 받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걸 가늠해 볼 만한 자원 자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그 동지들을 그렇게 만나보자라는 이제 문제의식과 목표 자체는 존재한다라는 거고, 충남행진 역시도, 발전에서 출발해서 금속을 포함한 다른 노동자들로 좀 확장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문제의식을 좀 같이 드러내는 자리, 서로 이제 뭐 서툴고, 어, 이게 잘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발전과 이제 뭐 금속 뭐 이렇게 산업 부문도 다르고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벽을 깨 나가는 과정들을 우선 뭐 이제 거칠게라도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뭐 330의 이제 평가와 이제 이후 2차 행진을 준비하는 사업으로서 뭐 교통 노동 충남 지역에 이제 그 대중교통 노동자들 충남 지역의 부품사 뭐 금속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제철산업 노동자들 등등 과 이제 일단 만나는 자리를 좀 잡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의 좀 뭔가 문제의식을 거칠게로 좀 나누는 것들을 시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풍남행진은 이제 발전 노동자들이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금속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지 많이 뭐 이제 포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또 이제 전체를 포괄하는 요구를 내거는지 그러니까 요구를 안 거니까 이제 안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항변도 서로 약간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것저것 많이 재지 말고 뭐 그 충남 행진 추진위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그 열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문제의식과 뜻이 있는 활동가들이 이제 자리를 열든지 그런 자리들을 빨리 여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보면 이제 그 대나무 칫솔 예, 그 파트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이 정말 이제 그 기후 정의 운동을 뭐 주도할 수 있는 이제 주체다라는 이제 느낌보다는 민주노총이 뭐 이런 것도 하네? 약간은 이제 요렇게 이제 뭐 볼 수밖에 없었던 이제 좀 이제 액션들을 많이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전체 이제 노동운동의 이제 요구들을 수립하기 위한 이제 제기들 그리고 영향 배치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제 아래로부터 이제 그 어떤 산업과 이제 업종의 경계를 넘어 이제 연대 연합의 필요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의 이제 거친 방식으로 시도해 보자.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뭔가 뭐 네. 예, 말씀을 해주실 잠깐만 좀 분들이 있을까요? 이재백 동지 지금 충남행진 들리세요? 집행위원장이신데 예. 오늘 뭐 발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충남행진이 이제 제안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지난 여름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더디게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말 정도? 10월 말 정도? 이 정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지역 동지들 모여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게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게 좀 더디게 진행됐고 그래서 이게 제안서를 내기까지 한 2달 정도 이제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내고 이제 좀 이렇게 지나오면서 한 1월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한 뭐 200에서 300 정도, 뭐 300에서 400 정도 이 정도 동지들이 뭐 이제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제 1월을 경과하면서 이제 서울에 이제 고건정 동지라든지 한재학 동지라든지 이런 동지들이 붙으면서 이제 전국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이 된 거고 이제 투쟁이 된 거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운동판 내에서 기후 운동을 가지고 뭐 할 준비는 충분히 된 것 같다. 사실 뭐 노동자들의 그런 뭐 발전 노동자 이제 뭐 내일모레 산다 그러지만 그런 절박성 때문에 충남행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운동 내 그런 세력들, 그런 동지들의 의지 가지고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판 내에서는 기후 운동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충분히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확산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과제가 남은 것 같은데 뭐 아까 이제 고건영 동지라든지 발전하신 것처럼 이제 독일의 이제 메가 파업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우리가 이제 우리 거 이제 해가지고 뭐 할 그런 필요들 그런 고민들이 좀 남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맞는 말씀이신데 근데 저는 이제 기후운동의 주체를 좀 좁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기후운동의 주체는 모두예요. 다 뭐 이제 기후 때문에 득보는 일부 자본가를 뺀 모든 사람들 기후위기 되면 악화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굉장히 힘들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이 하층 노동자들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들이 더 고통스럽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셨겠지만 근데 그 주체를 이의적으로 이렇게 거기 이제 하층 노동자나 이런 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좀 물론 강조점이 있으시겠지만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좁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뭐 충남행진의 경과들 속에서 약간의 이제 더디지만 그래도 여러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과정들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이제 사실은 이런 메가 파업이나 이런 사례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소개가 안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알리면서 그 이제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의 결합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운동들을 대중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안들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혹시 뭐 추가로 이제 말씀을 해주실 분이 없으시면은 그러면 바로 이제 뭐 오늘 이제 기인 발제와 이제 논의를 이제 진행해 주신 뭐 고근영 동지 뭐 마지막 발언 들으면서 이렇게 뭐 마무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없으시면은 그렇게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뭐 뭐 이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백 동지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예, 그러니까 기후정의 계급투쟁이 뭐 특정한 집단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것, 또 모든 노동자 민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서 3월 30일 충남 노동자 행진, 그리고 충남 노동자 행진에 앞서 또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결의하는 사전 결의 대회가 또 3월 30일 날 1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지금이라도 또 이 핸드폰 이거 드셔가지고 QR코드 한번 쫙 하시고 바로 작성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 소득이 되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모두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요렇게 이제 다들 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요렇게 이제 뭐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이제 부족치 않은 이제 그 충남행진, 그리고 이제 기후정의 계급투쟁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전 집회까지, 참여까지. 예, 다시 이제 그 충남 현장에서 다시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이제 기후정의 계급투쟁에 대한 이제 고민과 실천들 같이 이제 쌓아날 수 있는 이제 자리가 되고, 그 자리를 이제 처음으로 좀 이제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오늘의 이제 집담회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제 그 온라인 집담회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하신 동지 다들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